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이란 나이가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졌는데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니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80살이 넘으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험대가 됩니다. 마치 튼튼해 보이던 제 방이 갑자기 무너지듯이 우리 몸도 그렇게 급격히 약해지는데 70대와 80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70대까지는 그래도 혼자서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80대가 되면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60대 이후의 노년의 삶을 잘 준비하면 80대의 삶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 준비를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60대 초반에 특별한 선택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뭘 알고 계셨길래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겪으시면서 터득하신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건강관리의 황금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통장과도 같다고 합니다. 60대는 건강 통장에 마지막으로 큰 돈을 입금할 수 있는 황금기인데 이때를 놓치면 평생 건강 통장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82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운동을 미루곤 했죠.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지금은 운동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6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85세에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이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하루 30분만이라도 꾸준히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내일부터라고 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좀 더 있다가 시작해도 돼. 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전문가들은 60대의 건강 관리는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돈과 시간을 들여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돈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60대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가진 돈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노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80대가 되면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매달 들어올 수 있는 고정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자녀의 사업에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대신 안정적인 연금이나 월세 수입 같은 고정 수입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출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세요. 특히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녀의 부양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으세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미리 정해두고 그 이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일할 수 있다면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노동은 피하고 건강과 체력에 맞는 일을 찾으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 황금 비율을 찾으세요.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시는데요. 하나는 매일 친구들을 만나며 너무 바쁘게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완전히 고립되어 사는 것입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의 비결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잦은 만남은 체력적으로도 부담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매일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어색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시간은 그 자체로 큰 위안이 됩니다. 관계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거나 돈을 빌리는 등 부담을 주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생활이나 봉사활동 같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은 삶의 큰 보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봉사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도 잊지 마세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우리의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청소년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과도한 간섭이나 조언은 피하세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디지털 소통도 적절히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멀리 있는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디지털 기기에 빼앗기지는 마세요. 실제 만남과 디지털 소통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너무 많은 관계에 지치지도 말고 너무 고립되지도 마세요. 질 좋은 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하면서 혼자만의 시간도 충분히 가지세요. 이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간관계의 황금 비율입니다.
취미 생활이나 봉사활동 같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은 삶의 큰 보람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모임에 참여하려 하지 마세요.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자녀의 결혼 자금, 집 장만, 사업 자금으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없이 살아도 된다. 자식 고생하는 것 보면 가슴이 아프다. 라며 당신의 노후를 모두 희생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선택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자녀가 고마워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은 경제적 자유를 잃게 되고 결국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과 시기를 미리 정해두고 그 이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 결혼할 때 이 정도만 줄 수 있다 라고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면 그들의 자립심과 도전 정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질적인 지원 대신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과도한 간섭이나 조언은 피하고 필요할 때 따뜻한 응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 돌보기도 적절한 선에서 해주세요. 너무 많은 시간을 손주 돌보기에 쓰다 보면 자신의 건강과 생활을 돌볼 여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 정도만 봐줄 수 있다 라고 미리 약속을 정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동거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같이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로 사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입니다. 자녀를 위해 당신의 행복과 노후를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가 되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5번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세요.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갑자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평생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와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었나? 이제야 배우자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특히 남편들이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아내의 일상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모든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쓰냐? 왜 자꾸 밖에 나가냐? 누구를 만나고 다니냐 등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다 보면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부부관계의 핵심은 적당한 거리 두기입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만의 취미 생활이나 친구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경제적 자유도 인정해 주세요. 물론 큰 지출은 상의해야 하지만 일상적인 용돈 사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세요. 각자의 통장을 따로 관리하되 공동생활비는 함께 의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함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의 방식도 바꿔보세요. 잔소리나 비난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나누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비난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춰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건강 관리도 함께 하되 서로를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각자의 방식대로 건강을 챙기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조언해 주세요. 특히 식사나 운동 습관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 준 것, 지금도 곁에 있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작은 일상에서도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가 더욱 따뜻해집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배우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황혼의 사랑이자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6번째, 하루의 리듬을 절대 잃지 마세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생활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불규칙한 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쉽게 찾아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더욱 중요한데 이는 우리 몸이 젊었을 때보다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노후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는 이렇게 계획해 보세요. 오전, 운동이나 집안일, 점심,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휴식, 오후,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 저녁, 가족과의 시간이나 조용한 여가 활동, 식사와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세요.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평일과 너무 다른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루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해 보이지만 건강한 노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7번째, 평생 배움의 자세를 잃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와 함께 모든 배움도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같아서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80대가 되어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60대 이후가 진정한 배움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승진이나 경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배움의 즐거움을 위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던 것들, 항상 관심은 있었지만 미뤄두었던 것들을 이제 시작해 보세요. 특히 요즘은 배움의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다양한 강좌, 온라인 강의와 유튜브 교육 콘텐츠, 스마트폰 활용법과 디지털 기기 교육, 외국어나 악기 배우기, 그림, 도예, 원예 등 예술 활동, 역사, 철학 같은 인문학 강좌,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배워가다 보면 자녀, 손주들과의 소통도 더 쉬워지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리해집니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해 보세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배움의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통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이 즐거운 만큼만 배워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생학습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속 배워나가는 분들의 눈빛은 언제나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비결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진리들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있다가 시작해도 돼. 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소중한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0대의 삶은 60대에 결정된다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좌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10분이라도 산책하시고 이번 주말에는 배우자 분과 차 한 잔 나누시면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분들의 시선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나를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